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요, 철저하게 수능 대비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디테일한 분석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영어를 읽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전제 위에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법. 그래서 어려운 뭐 순서 맞추기라던가 빈칸 맞추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떤 논리적인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를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어 수업에 가깝고요. 영어 자체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면서 이건 꼭 지켜주세요. 독해의 방향은 언제나 직선이어야 돼요. 밑에 뭐 한국어 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도덕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는 한국어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적절한 어구 단위로 잘라갖고 읽는 거지.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왜 영어에 대해서는 자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려는 성향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독해를 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필요한 게 일직선으로 읽는 연습입니다. 그 다음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글들이 논리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건 11개의 독립된 문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문장들이 상호 맞물려 있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들의 관계를 볼 때 얘네들의 그 단어 자체의 뜻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논리적 구조 속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긍정평가의 대상이냐 부정평가의 대상이냐, 어떤 애랑 같이 묶이는 애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바꿔 얘기하면 논리적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목표를 갖고 글을 읽어 나갈 때 일단은 초반부 문장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도출해야 됩니다. 이때 정보를 도출한다는 거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애들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가 도출되면 어떻게 돼요? 글의 방향성이 생겨요. 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인데 갑자기 뭐 브라질 치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 농업의 미래 정도가 던져졌을 때 그 뒤에 나올 그 글의 방향성은 여전히 되게 많을 거야. 하지만 어때요? 유한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글의 방향성을 일종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어쨌든 우리의 방향성에 조응하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때도 자꾸 얘네를 분리시켜서 읽다 보니까 해석 안 되면 막혀버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전체 방향성을 보고 아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가 있어.
고려할 이유. 개를 지각이 있는 동물로 고려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각이 있는 그런 존재인 개는 뭐 할 수 있대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대. 그리고 여기 하이픈이 아니지. 대시는 얘는 뭐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 솔직히. 왜? 앞에 거 다시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난 한번 무시하고 과감하게 가볼게요. 뭐 대충 원래는 전 읽긴 합니다만,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는 경향 없어. 생각 안 해. 그 개가 사악하다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 안 한대. 아이를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개는 뭐래요? 지각이 있어. 근데 그것이 곧 어떤 아이를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악하다거나 부도덕하다고 공격할 비난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제가 왜 일부러 안 했냐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는 가정할 수 있대. 그 개가 구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했을 행동을 구상할 수도 있었을 거야 걔가.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대. 가정을 할 거래. 이게 오히려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걔가 capable making choice and plans니까 얘한테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선택을 해서 걔가 그 행동을 벌이더라도 뭔가 다르게 선택할 여지도 있었다는 거지. 얘는 지각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걔는 지각이 있다의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누군가는 이 대시 속에 있는 이 문장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혼란을 느낄 학생이라면 저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걔한테는 없는 거죠. 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뭐가 아니래요? 보편적 개념이 아니래. 엔트로피나 온도처럼. 그러니까 도덕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야. 근데 앞에 거랑 연결해봐. 걔가 지각이 있어도 걔한테 사악하다거나 부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각이 필요하긴 해. 이분 도우였으니까요. 지각이 있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만으로는 도덕이, 그러니까 걔한테 비도덕적이라고 비난을 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 이 도덕성이란 건 지각이 있는 모든 애들한테 적용되는 보편적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이것도? 템퍼러처 온도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엔트로피 모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썸띵이래요. 적용된대 똑같이. 그리고 측정된대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편적 개념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우주 어디에서나. 그러면 얘도 사실은 어때요? 시험 당일날 읽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 그것은 관념이래. 특별하게 발달된 인간의 사용을 위해 더두덜두 말고 언어가 그런 것처럼 그렇대. 언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딱 그냥 언어 정도야. 그러면 어때요? 왜 보편적 개념 아닌 건지도 나왔죠? 인간의 어떤 사용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지각이 있고 개도 지각이 있는데,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측면 때문에 개는 지각이 있어도 도덕성에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러면 거의 끝났어요. 있으니까 읽을 뿐이지. 그래서 지각 능력과 의지는 마음과 결단의 측면이야.
그런 반면에 도덕성과 문화적 도구, 도덕성이 과가 아니구나. 도덕성은 문화적 도구야. 뭐에 의해 발달된, 뭐 하라고 발달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라고 발달된 그런 도구야. 그래서 뭐를 길러요? 바람직한 거는 기르고요. 뭐는 낙담시켜야 돼? 해로운 건 낙담시켜야 된대.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학습되는 거래. given at birth. 태어났을 때부터 받은 게 아니래. 그것은 가능하대요. 정말로 경향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향,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는 성향 가지고 태어나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오로지 인간 사회 속에서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이해하게 된대, 이것을. 도덕적 행동으로서. 지금 여기 벗이랑 온니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걸 부정어 도치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어 도치죠. 부정어 도치라고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그래갖고 여기 두 왔죠. 어쨌든 간에 정답은 뭐예요? 3번이죠. 이거 정답 진작에 나왔죠. 여기 나오는 유형들은 쉬우니까 꼭 논리적으로 안 읽더라도 그냥 읽으면 풀려요. 하지만 그러면 연습이 안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고 푸는 연습을 우리 본 편에 있는 문제들 유형 프랙티스 갖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